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이제 상승의 기조가 더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에는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사우디 감산 소식도 있고 이란과 연결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조지아주 상원 결선도 일단은 우려감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 아직 투표 중이긴 한데요. 투표 결과에서 공화당이 그래도 한석 정도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이제 3000포인트 시대로 갈 것이다. 네, 3000P.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3000P. 네, 그 다음에 10만 전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어쨌든 증시가 3000포인트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미국 장시가 상승세로 갔기 때문에 스쳐도 3000인데, 지금 이제 증시 3000포인트 찍어본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이 3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었던 증시 주변 자금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큰 돈이 몰려들고 있다. 이 이야기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P만 있냐? 천스닥도 있다. 나 참 진짜 말 정말 잘 만들어냈는데요. 천스닥,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에 임박해 있다 이 이야기죠.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자금들, 이 자금들의 어떤 집중력이 거의 코스닥 쪽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천스닥이라는 포인트 표현을 좀 사용하게 되고, 또 어디에 집중하느냐, 또 바이오주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네, 3000P 천스닥 시대의 성투사입니다. 야, 진짜 말 너무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우지수도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3만 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네, 아무튼 네, 증시가 연일 좋은 흐름도 보이고 있고 상승세 잘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투자했기를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많이들 버셔서 다음번에는 또 조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조정에서도 잘 견뎌내시고 이런 고개들을 넘어가면서 계속 자산의 규모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이야기 해볼게요. 약간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새해 첫날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연결됐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망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 재료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백신 그런 것들도 다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냥 조지아주 상원 결선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부분들이 튀어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밀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등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이제 3391포인트? 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잠정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0.95% 상승세를 보이면서 22,81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은, 네, 나쁘지 않죠.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증시가 아래쪽 꼬리를 달면서 올라갔고요. 상승 기조 계속 유지해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다 회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래 꼬리, 그 다음에 양봉, 그러면 추가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승인, 그것도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또 잡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냥 무난히 넘어갔을 경우에 큰 부담 없이 증시가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경기부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바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유가 상승한 것과 그 다음에 조지아주 선거 그 두 가지인데,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일단은 유가가 사우디가 감산을 하게 됩니다. 네, 사우디가 감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원래는 이제 오펙이었죠. 사우디까지 해가지고 오펙이었는데 러시아도 우리도 낑겨줘. 그러니까 오펙을 다시 만들기 어려워서 이제 오펙 플러스, 네, 오펙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러시아까지 포함이 돼서 사우디와 러시아 오펙 플러스 해가지고요. 지금 협상을 해서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현재 규모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동결을 발표한 이후에 사우디는 따로 2월에서 3월 2달 동안 100만 배럴을 생산을 줄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뭐 7만 5천 배럴 이건데 이거는 뭐 일평균 100만 배럴 때려버리니까 유가가 빵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5% 정도 상승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석유화학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좀 해줘야지 뭔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구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인식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단 포인트들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유가도 이제 서서히 저점이나 바닥을 찍어야 되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 감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분위기는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유가라는 것은 위험 자산 쪽으로 속하거든요. 안전 자산이 아니에요. 석유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주식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사우디 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을 동결하기로 한 그런 결정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그 판단들은 유가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유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요, 이란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란이 우리나라 유조선을 납포를 했어요. 아시죠?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핫 이슈가 된 건데, 지금 이란 쪽의 그 이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온 거죠. 사실 이란이 이 한국 유조선을 납치라고 해야 되겠죠. 납치를 한 이유는 이 한국 내에 있는 동결 자산, 자기네 돈이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 자금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고요. 또 미국의 어떤 제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만 이런 것들, 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니까 여기다 내고 그냥 분풀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란이 와서 건드리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이란 대사 불러가지고 항의했다. 그리고 선박하고 선원에 조속한 억류를 좀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함도 파견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란 대변인이 얘기한 게 되게 웃기는 게요. 실제로 이제 납치 인질범은 이란에 7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다. 근데 사실 이란이 모르지 않잖아요. 이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 돈이 동결이 된 거지,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싸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전부 다 막아놨다. 우리는 이거 불만이다. 우리 자금에 접근할,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자기네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다. 불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우리나라 선박을 납치한 이유는 그냥 힘든 거죠. 이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삶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묶여있는 돈들을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나쁜 짓을 한다거나 그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데리고 가서 환경 오염이 이제 문제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런 게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납포를 해가지고 동결된 자금 풀어달라. 그냥 생으로 인질극을 해가지고 이거 풀어주는 대가로 돈 내놔 이게 아니라 자기는 자금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7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동결된 자금이 약 70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 7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계산이 맞나? 7조 원 맞죠? 70억 달러면은 아무튼 계산해 보세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70억 달러에 대한 자금을 이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인도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백신이 이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이제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이거, 미국한테 이거 돈 줘도 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래, 그런 거라면 할 수 있어. 미국 재무부의 협의를 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할 수 있다라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돈 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뭐 이제 백신 공동 구매 및 뭐 국제 프로젝트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 뭐 이런 쪽으로 입금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풀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란 쪽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화로 예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쪽 코백스 쪽으로 송금하려면 미국 은행을 거쳐가지고 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자금이 동결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 문제는 되지 않는 내용일 것 같아요. 유조선 납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큰 거지만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소는 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동결 자금을 코로나 백신 구매하는 데 사용해라. 네,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풀어주면 그냥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열받는 부분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피해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다른 국가들이 만만하게 건드리는 게 또 우리나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한국 내 유조선 납치한 것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미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유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란하고 우리나라가 뭐 전쟁을 한다거나 그렇게 또 이란이 이 한국 선막 납치해가지고 막 해코지 할 만큼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아주 선거 볼까요? 네, 조지아주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어제 9시 정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12시간 돌아가나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니까요. 12시간 돌아가면 얼마나 됩니까? 아침 9시, 그 다음에 저녁 9시가 됩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투표 진행 중입니다. 지금 미국 시간이 몇 시죠? 한 5시쯤 됐나요? 그래서,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일단은 공화당이 한 석만 차지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뭐 투표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뭐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11월 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공화당이 49.7%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50%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결선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49.7%, 그 다음에 47.9%, 요 두 후보가 1, 2위로 해가지고 다시 결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위까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표들이 이제 1등한테 가느냐, 2등한테 가느냐 해서 무조건 이제 과반수 넘기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결선 투표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은, 네, 11월 달에 공화당이 유리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부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냥, 네, 1등 했던 사람들이 더 1등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어떤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하나의 고비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증시 상황은 일단 결과물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네, 조금 길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 조금 이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증시가 3,000포인트 시대, 거대 자금이 밀려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코스피가 65년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고 있다. 우린 지금 역사의 한, 그런 획을 긋는 그 시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역사예요. 매일매일이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2990포인트 시대에 성투사가 있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에 성투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계속 여러분들이 써나가시는, 야, 진짜 역사적인, 엄청나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이 기록이 이 증시만 올라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금,
네, 역대급 규모의 대기자금이 네, 증시의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생상품 이런 거 예수금을 제외한 투자자 예탁금, 즉 그냥 투자자 예탁금은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준비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투자자 예탁금이 역대 최고치인 6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나 주식 살 거야, 나 기다려,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68조 원. 네. 와, 작년 1월에는요, 3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2배가 넘게 늘어났다. 30조에서 68조로 늘어났다. 어마어마. 지금 37조 원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돈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탁금에 대한 부분, 이 증시, 이 예탁금도 늘어났지만, 새해 들어, 지금 이틀, 2거래일 지났죠? 1월 4일, 1월 5일 이틀 지났는데, 이 이틀 동안에 예탁금이 무려 3조 원 늘어났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예탁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여력은 계속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탁 규모가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아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긴가민가, 언제 들어갈까 계속 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부분이 이제 증시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B2, 빚내서 하는 B2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잔고가 19조 원입니다. 지난 4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기준을 봤을 때 19조 3,500억입니다. 19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해 1월에는 9조 원밖에 되지 않았다. 9조 원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큰 규모다라고 얘기했죠. 적은 거 아니죠.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신용이 7조 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땐가부터 갑자기 훅 넘어가더니 지금 19조 원, 20조 원 넘어가게 생겼죠. 빚내서 하는 게 이제 20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신용 잔고가 늘어나거나 예탁금이 늘어나거나 전부 다 좋은 소식이에요. 증시를 일단은 확 그냥 불태울 수 있는,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작용하게 되거든요. 증시 조정만 들어와봐 내가 살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조정이 들어가도 계속 푸시업이 되는 거고, 지금은 공매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봤자 한정된 자금이거든요. 그 한정된 자금은 그냥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먹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조차도 매도를 확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예탁금,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얕은 조정이고요.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과연 깊게 줄 것인가, 아예 날려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올라가 버리는 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급해하고 있다.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아직 조급해하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투다라고 보실 수가 없겠고요. 뭐 증시 아직 올라온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상투를 볼 필요 없겠죠. 대신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조정들은 또 한 몇 개월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시장에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를 얻고 천스닥을 간다. 보통은 이제 1월 달에 1월 효과들,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월 효과에서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이제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1월달 되면은 일단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 네, 1월달부터 뭔가 해보겠어. 운동 한번 해보겠어. 뱃살 한번 빼보겠어. 네. 1월달에 잠깐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천만에요. 2월달에 요요가 오죠? 네, 그래서 나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난 행복을 저버릴 수 없어. 뭐 그런 거. 네, 하여튼 먹는 거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배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도 못 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우기가 껄끄럽잖아요. 그럼 돈이 굳어요.
돈이 굳는 거거든요. 돈이 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사방을 둘러보니까 지금 뭐 할 만한 게 주식밖에 없거든요. 맨날 옆에서 이제 다 주식 갖고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아니야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연일 뉴스에서 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죠. 딱 보니까 이거구나 싶었을 업종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바이오죠. 바이오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박셀바이오 같은 거 막 지금 막 상한가 치면서 막 20배씩 올라가 버리니까 뭐 여기도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거.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막 그렇게 위험한 것들 막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게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서 외국인 개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코스닥 종목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네, 그다음에 셀리버리, 삼천당 제약, HLB, ST팜, 셀트리온 제약, 시젠. 딱 느끼신 거 뭐예요? 아, 시총 상위권으로 집중됐구나. 네. 뭔가 좀 이름 한번 들어봤던 것으로 집중됐구나 이거죠. 안전한 쪽으로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올라간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런 쪽에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저런 쪽에,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들이 뭐 몇십 배씩 수익이 났다. 뭐 몇십 배는 고사하고요. 뭐 200~300% 수익 났다는 것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쪽으로 막 사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된 투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 지금 집중할 때도 아니겠죠. 코스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이오를 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끄집어 내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주도주는 바이오 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도주는 시장을 끌고 올라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자동차나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쪽인데 그쪽은 텅 비었어요. 네, 텅 비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끼어 들어가는 게 뭐 KMW, 5G 뭐 이런 쪽. 네. 그러면은 자꾸 엇박자 타는 거죠. 고점에 자꾸 매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그런 상승을 주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1월 효과에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네,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밑에서 사가지고 그 수익을 처음부터 다 끌고 올라가야지 중간에 흔들어질 때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바이오 쪽에 지금 걸고 있는 기대감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있다고 그러죠. 11일부터 다음 주부터네요.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JP모건에서 리포트 이상하게 써가지고 좀 삐졌어요. 그래서 나는 참석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서 뭐 셀트리온 주식을 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네 바이오 쪽에 너무 집중하시지는 마시고요. 바이오를 사시는 건 괜찮아요. 바이오를 사시는 건 괜찮은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무섭죠. 잘 모르겠고 언제 갈지 모르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사시면 또 안 되니까 약간의 기업 분석이 좀 필요하시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올라간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노출된 거라서 나한테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상황 결선에 대한 부분들 다소 긍정적으로 주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지수가 3000시대에 훌쩍 다가섭니다. 오늘 스치기만 해도 3000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큰 자금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예탁금, 뭐 신용융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공격적으로 그 자금들이 쏠려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아직은 가볍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천스닥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주에 막 몰려 들어가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올라도 수익이 많이 나올 리가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감은 뭐 100%, 200%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뭐 바이오를 사시든 뭘 사시든 상관없는데 아직 덜 오른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바이오도 좋지만 네, 지금 주도주 업종군이 뭔지,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시장을 끌고 갈 것은 어떤 섹터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저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그리 쉽게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 대개는 2번에서 3번 정도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투기꾼까지 현혹하고 완전하게 흔들어 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자,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에요.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까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조정 나올 것 같아. 네, 조정 나오다가 또 올라가서 신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의심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또 올라가겠지 뭐. 자, 지금 더 사야 돼.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조금의 걱정도, 그냥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장밋빛 생각만 계속 들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시다라면, 걱정 없다. 네. 걱정된다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꽃길만 걸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